클래식을 틀어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거나 책마다 주인공이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하는 과정도 진짜 재밌어요. 진짜 이 책은 저한테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에세이입니다. 보통 어떤 책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생각나는 책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니면 아예 생각이 안 나거나. 근데 어떤 작가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는 한 번에 무라카미 하루키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하루키를 되게 좋아하는 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으로 돌아왔죠.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본격적으로 소설이라는 것을 좋아하게 된 계기도 하루키였던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하루키 스페셜을 진행하게 되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럼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키 소설을 처음 접하게 된 책이 바로 1Q84인데요. 이 책은 무려 3권 세트로 되어 있어요. 상중하가 있는데 제 집에는 없는데 저희 엄마 집에 있거든요. 제가 1Q84를 읽으면서 계속 느낀 게 있었어요. 뭔가 이 책의 등장인물은 너무 심플하고 감정 변화도 그렇게 격하게 없고 되게 차분하면서 자기만의 루틴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약간 막 주인공이라고 해서 잘 나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게 뭔가 별 특징이 없어도 하루키의 문장을 입고 나오면 정말 느낌 있는 캐릭터로 변모한다는 거를 읽는 내내 느꼈거든요. 그런 담백한 캐릭터와 그리고 담담한 문체가 합쳐지니까 되게 읽는 내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하루키 책은 제가 읽을수록 개인적으로 좀 독특한 감정을 느끼곤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자기만의 그 루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루틴을 보면 마치 자기계발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루키를 너무 좋아했던 당시에는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그런 류의 책을 안 읽어도 될 정도로 너무 이 소설 내에서 배우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느끼는 게 많으니까 그 점이 되게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집에 돌아와서 막 화장 지우고 씻고 그러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근데 이 하루키 소설 속 주인공들은 되게 꼼꼼히 잘 씻어요. 손톱 정리도 되게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양치질하는 묘사도 항상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귀를 정리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와요. 그리고 또 클래식이 자주 등장해요. 클래식을 틀어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리고 옷을 잘 개서 정리한다거나 그래서 소설의 내용도 진짜 재밌지만 책마다 주인공이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하는 과정도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게 되게 두껍지만 읽다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한 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너무 빠져서 읽었어요. 그래서 뭐 3권짜리라서 엄두가 안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6권이 아니어서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소설은요. 바로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지금 이 책은 새 거고 제가 읽었던 거는 이 색깔이 아니라 약간 그 베이지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옛날 책은 또 엄마 집에 있고요. 제가 아마 두 번째로 읽었던 하루키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하루키 책 뭐부터 읽지라고 했을 때 노르웨이 숲을 먼저 권하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흡입력도 좋고 너무 잘 읽혀요. 이 책도 역시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루틴 같은 내용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월요일 아침 7시에 눈을 뜨자 나는 급히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아침을 건너뛰고 사감방으로 가서 이틀 정도 등산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나는 시간이 나면 자주 혼자 여행을 떠나곤 했기 때문에 사감은 알았다고만 말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하루키 소설이 좀 야하기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장면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읽어주기 좀 그럽니다. 직접 보세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오코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다리를 꼬고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면서 책을 읽는 그 모습이 마치 머리에 들어오는 단어를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벌써 툭툭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전등 불빛은 가느다란 분말처럼 그녀 몸 주위에 아른아른 떠돌았다. 그냥 담백하게 나열하는 문장이지만
되게 느낌 있지 않아요? 이 노르웨이의 숲은 사랑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뻔한 로맨스 소설이랑 좀 다릅니다. 되게 자극적이고 그리고 되게 솔직하고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면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날 것 그대로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이. 그래서 읽는 내내 뭔가 다른 세상의 것을 끌어다 놓은 것처럼 묘한 분위기가 계속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노르웨이 숲 주인공도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고전 소설을 즐겨 읽는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왠지 모르게 더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고전 소설도 막 닥치는 대로 더 읽고 싶어지고 그런 계기를 줬던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들은 막 자기가 이상한 세계에 빠지거나 누가 죽거나 뭐 누가 떠나거나 그래도 되게 침착하고 차분해요. 그 모습이 그때 당시에 정말 침착하지 못했던 저에게 어느 정도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지?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침을 차려 먹지?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양치질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때 당시 저한테는 훅 와닿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천드릴 소설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색채가 없는 다자키 츠쿠르와 그가 순례를 떠나네. 이 책은 제가 찐으로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좀 더러워요. 아마 이거 2013년? 아니면 2014년에 읽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이네? 와... 근데 이거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목이 엄청 길잖아요. 색채가 없는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등장인물들이 다 별명으로 나오는데 색깔 이름으로 나와요. 뭐 아카, 아오, 쿠로 뭐 이렇게. 대충 말씀드리자면 이 주인공이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혼자 쓸쓸히 지내다가 나중에 한 명 한 명씩 찾아가서 사연을 듣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막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쿠로라는 그런 검은 애랑 시로라는 하얀 애랑 섞인 듯한 느낌의 성격을 가진 애가 아마 그레이가 아닐까 뭐 이러면서 막 그런 막 상상도 하고 추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츠쿠루 본인에 대해 말하자면 남에게 자랑할 만한 또는 이렇다 할 특징을 갖추지 못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느꼈다. 모든 점에서 중용이었다. 또는 색채가 희박했다. 이런 문장도 나와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여기도 지금 그 제가 말한 루틴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세탁을 하고 쌓인 신문을 간단히 훑어보고 저녁이 되기 전에 거리로 나가 식료품을 사왔지만 식욕은 일지 않았다. 아마도 시차 때문일 테지만 아직 밝은데도 잠이 쏟아져 8시 30분에 침대에 누워 그대로 잠들었다가 자정 전에 눈을 떴다. 비행기에서 읽었던 책을 마저 읽으려고 했지만 머리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방 청소를 했다. 날이 밝기 전에 다시 한번 침대로 들어가 잠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는 일요일 점심 전이었다. 무더운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에어컨을 켜고 커피를 끓여 마시고 치즈 토스트를 한쪽 먹었다. 딱 제가 말한 그대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책마다 나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이거 읽고 나면 나도 치즈 토스트 해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는 에세이를 추천드릴게요. 젠가하는 것 같아. 저번에도 추천을 한번 드렸었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하루키 스페셜이니까 이거를 소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이 책은 저한테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에세이입니다. 자, 이거랑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두 권입니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정말 이 두 책은 제가 올해 잘 읽었다고 생각하는 베스트 에세이들 중에 하나예요. 제 인생의 동기부여를 제대로 줬기 때문에 제가 베스트로 뽑았고요. 제가 진짜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어떤 확신에 차서 자기 주장을 막 해대는 그런 말투가 전혀 아니라서였거든요. 진짜 하루키 자기만의 인생을 그냥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 그런 말투예요. 근데 이렇게 차분하고 조곤조곤 말하는데도 정말 깊이 있고 단단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에세이입니다. 강요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드러운 권유도 아닌 그냥 자기 이야기. 근데 거기에 설득당하는 거죠.
이 책들을 읽었을 때 저는 묘한 용기도 얻고 그리고 차분하게 한번 잘 살아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랑 달리기랑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는 진짜 소설 쓰는 내용 위주로 나오고 달리기는 진짜 달리기 위주로 나와요. 저도 지금 조금씩 저만의 에세이를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책이? 근데 여기서 진짜 제가 느끼는 게 여러분 책을 읽으면 바로 정리를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는 아직 정리를 안 했고 달리기는 읽자마자 너무 좋아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책을 읽고 아무리 좋았어도 정리를 빨리빨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으로 좋은 책을 읽으면 바로바로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좀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좋았던 거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6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이 흥미를 지닌 분야의 일을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추구해가면 지식이나 기술을 지극히 효율적으로 몸에 익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업소설가가 되고 나서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침 5시 전에 일어나 밤 10시에 전에 잔다고 하는 간소하면서도 규칙적인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65페이지에 다만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이트 라이프 같은 것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과의 교류는 틀림없이 나빠진다. 화를 내는 사람도 생긴다. 어딘가를 가자, 뭔가를 하자는 권유가 있어도 전부 거절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아무래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필요하다. 주위 사람들과 친밀한 교류보다는 소설 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의 확립을 앞세우고 싶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특정한 누군가와의 사이라기보다는 불특정한 다수인 독자와의 사이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와, 진짜 저한테 너무 필요한 말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일찍 일어나는 삶을 되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러려면 일찍 자야 되고 근데 항상 밤에 약속이 생기면 아침에 또 못 일어나고 술 안 마시고 싶은데도 자꾸 나와의 약속을 깨게 되고 이게 정말 반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딱 느껴진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나만의 삶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친구와의 관계까지 포기하면서 자기가 확립한, 내가 성립시킨 그런 루틴을 따르고 거기에 기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진짜 지금 남들의 루틴에 내가 따라갈 게 아니라 나만의 뭔가 단단한 거를 쥐고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 점에서 일단 이 책은 정말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35쪽에 하루에 1시간쯤 달리며 나 자신만의 침묵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나의 정신위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업이었다. 적어도 달리는 동안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아도 된다. 그저 주위의 풍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응시하면 되는 것이다. 달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대체로 오랜 시간을 달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상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꼭 읽고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이거 달리기 책 일본어 원서로도 샀어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조그매요. 저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데 아직 막 원서를 엄청 수월하게 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아서 공부도 할 겸 샀습니다. 자, 다음 책들은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 권을 좀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 양을 쫓는 모험은 제가 저번에도 영상으로 찍었죠. 재밌어요. 이거 진짜 제가 보고 마지막에 울었어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짠! 해변의 카프카.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랑 댄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지금 이 집에 없고 어쨌든 이 해변의 카프카랑 그것도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을 때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랑 등장인물 간의 관계도 되게 독특해요. 어떻게 이런 관계를 생각해냈지? 라고 할 정도로 독특하고, 사실 주인공의 행동이랑 겪는 일들을 보면 전혀 평범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도 다 특이해요. 근데 그게 평범하게 보여요. 그만큼 이 문장을 화려하게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소개해드릴 게 또 있는데 여기 있나?
아 여기 없다. 이것도 엄마 집에 있나봐요. 태엽 감는 새랑 기사단장 죽이기도 진짜 재밌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짜잔. 완전 신작.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이거 제가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습니다. 왜냐? 아까워요. 못 읽겠어요. 저는 어떻게 읽고 싶냐면 진짜 여유로운 한 이틀 정도를 잡아봐 놓고 얘만 그냥 읽고 싶어요. 다른 거에 방해받으면서 찔끔찔끔 읽고 싶지 않고 내 온전한 모든 시간을 다 이것만 읽는데 투자하고 싶은 그런 책? 그래서 너무 읽기가 아까워서 지금 언제 읽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좀 짜증나는 게 왜 한 권밖에 없어요? 왜? 이 정도 한 3권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한 권만 냈냐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 안 읽은 책 중에 읽고 싶은 거 몇 개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행기를 이렇게 쓴다. 이 여행기 책이랑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이거랑 여자 없는 남자들 이것도 단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에 써놨는데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고 한다면 장수고양이의 비밀, 이윽고 슬픈 외국어, 그리고 밸런타인데이의 무말랭이. 여러분 세상에 되게 좋은 책이 많은데 저는 그런 거를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좀 나만의 무언가로 적용시키는 걸 되게 즐겨하는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나오는 음악을 한번 찾아서 들어본다거나 주인공이 공부했던 과목에 나도 한번 흥미가 가면 한번 공부를 해본다거나 그런 거 되게 좋은 자극인 것 같아서 책을 읽는 거 자체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루키 스페셜을 가지고 왔는데 책이 너무 많죠. 오늘 좀 길 텐데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대한 스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 좀 제가 읽었을 때 어떤 거 느꼈는지 위주를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키 스페셜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언박싱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